네,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 갑질 타파, 이 직장 갑질 119와 함께 우리 사회 갑질 문제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래간만에 올 한 해를 결산하고자 우리 핵심 요원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박점규 운영위원 그리고 조은혜 노무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 그 신고 전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해마다 줄어들어요?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휴. 여기가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일이 늘어난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정확히 언제 출범한 거죠? 2017년 11월 1일 출범했습니다. 2년 조금 넘었군요. 예. 또 갑질 금지법도 이미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네. 8월에 이제 시사잡기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허점이 많다 보니까 제보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난다. 네. 그래서 2019년 올해의 갑질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보셨다고요. 네, 저희가 어떤 것들을 뽑으셨어요? 저희가 법 시행 이후에 들어온 제보 중에서 신빙성이 높고 심각한 제보를 한 100개를 추렸습니다. 예. 그 100개를 전수조사를 했더니 폭언, 성희롱, 보복, 따돌림, 신고 이 5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중요하게 돼서 저희가 열쇠말로 뽑았습니다. 이게 뭐 2017년, 18년과 다른 특징 내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달라진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갑들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참. 청취자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가을에 이제 논란이 됐던 양진호 사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갑질이나 폭언, 폭력 수준이 굉장했는데 이번 달에도 비슷한 수준의 폭언 제보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예, 어떤 거요? 네, 12월에 이제 제보된 사례인데요. 방송에서 제대로 말씀드리기 불가능한 수준인데 회의실로 불러서 쌍시옷이 들어간 욕을 하고 책상을 걷어차고 웃긴 땡땡이다 이러면서 멱살을 잡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멱살까지 잡고 욕을 하고 아직도 안 변해요, 정말? 글쎄요. 근데 저희 들어온 제보가 예. 2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안 변하는 것도 있는데요. 또 법이 생기니까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신고가 할 엄두를 못 내다가 이제 신고가 좀 활발해졌다 이런 측면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보도자료 내고 꽤 열심히 알리고 있는데도 정말 여전하군요. 저희가 이번에 그 보도자료 내면서 사례를 10월, 11월, 12월 사례를 보도를 했는데요. 알렸는데요. 예. 교육을 하고 있었던 이 직원이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상사가 갑자기 책상에 있는 키보드를 집어 던지더니 따라오라고 누가 너 지금 교육하라고 했냐고 그러더니 회사 놀러 왔냐 내가 X처럼 보이냐 이 X가 이제 욕인데요. 예.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고 또 이 사원을 다시 불러다가 대표이사가 니들 싫어해서 이번에 물갈이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다고 그러면서 퇴근 1시간 전에 해고를 통보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퇴근 1시간 전에 해고 통보?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구두해고인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두해고는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면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해고의 예. 효력이 없습니다. 네. 첫 번째가 폭언이고요. 두 번째가 성희롱? 네, 성희롱은 좀 많이 줄어야 되지 않겠냐, 글쎄요. 줄어들지 않았겠냐 했는데 예. 사실은 줄긴 줄은 것 같긴 합니다만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12월 들어온 사례 중에서요. 직장 상사가 직원 이름을 부르면서 걔는 내 기쁨 줘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야, 그 친구 너 키 몇이지? 너 여긴 늘씬해야 돼 여자는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무슨 대화를 하다가 조금 까칠하게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구는 거야? 이런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예. 느끼게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분이 이게 너무 힘들어서 뭐 병원 가서 약을 먹는데 약을 먹어도 구토하고 어지럽고 뭐 숨 막히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 또 11월에 들어온 제보는 이건 공공기관인데요. 상사가 습관처럼 성희롱하는 말을 계속 했나 봐요. 옷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막 이러더니 한 그 직원이 옷을 좀 짧은 걸 입고 왔는데 그 직원을 보면서 야, 너 대표님이 보면 흥분하겠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너무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 여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하려고 제보자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별개로 성희롱은 또 다른 처벌 조항도 있잖아요.
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그러니까요. 네, 규정을 하고 있고요.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그리고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그 현실에서는 개별 소송까지 가지 않는 한 이런 성희롱 등이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는데요. 네, 여전히 감수성과 문화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정규 운영위원이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이후에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 같다 이러시잖아요. 네. 그동안 신고 안 하던 것들이 신고가 늘어났다는 걸 사업주들도 알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갑질이 여전하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음. 보복하거나 괴롭히는 문제. 아하.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가해자 처벌정이 없어서 이제 생기는 건데요. 12월에 제보된 사례 중에서 이분이 처음엔 성희롱을 당했고 그 다음에 따돌림 성격의 이제 괴롭힘을 당했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회사 신고 기관에 알린 거죠. 그랬더니 회사 내에 있는 신고기관에 네네 회사 예. 신고기관에 알렸는데 거기 회사에서 성희롱은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괴롭힘은 인정을 안 했고 근데 그 결과가 감봉이었대요. 가해자에 대한 감봉. 근데 예. 그 가해자하고 감봉이니까 회사는 계속 다니는 거잖아요. 성희롱하고 괴롭혔던 가해자하고 공간 분리도 안 시켜주고 기껏 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게 월급 조금 깎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계속 이제 그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 괴롭힘 당하고 따돌림 당하니까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이분이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퇴사했다. 네. 네, 그리고 또 12월에 제보된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폭언이나 업무 배제 등 따돌림을 이유로 신고를 했더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거와 달리 타 부서로 이동을 시켜주셨어요. 예. 근데 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그 위원장분이 양측의 의견 다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는 조사위원회를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부서 이동만 해주고. 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도록 연기만 되고 있고 가해자 해명도 안 듣고 피해자의 목소리도 듣지 않은 채로 지금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또 신고 때문에 보복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자들이 돈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표적으로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한 사람에게 대해서 혹은 성희롱 신고했다는 이유로 표적으로 뭐 하는 사례가 지금 들어와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예. 10월에 들어온 제보 이제 독서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독서실에서 옛날에 독서실 총무라고 불렀잖아요. 그 총무 일을 하시는 분인데 당신은 뭐 일하는 게 아니라 남는 시간은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공부 시간은 빼고 이러면서 월급을 다 안 준 거죠. 최저임금 미달로 준 거라서 이번이 나는 계속 일했던 거다. 그러니 내가 일했던 근무 시간에 맞게 체불임금을 줘라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예. 네,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자리를 이제 청소하려면 자리를 이렇게 끊어놓는 거예요. 요즘 다 컴퓨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리를 끊어놨더니 너 거기 가서 공부한 거 아니냐. 그러니 그 돈 업무상 배임이니까 돈 토해내라. 그다음에 퇴사할 때 본인 기록을 지운 거에 대해서 문서 손괴다. 다행인 거는 일단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노동청에서는 체불임금을 다 인정받아서 500만 원을 돌려줘라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폭언, 성희롱 여전하고 신고했다고 또 보복하는 것들도 더 많아지고 있고, 네. 연말 송년회 그 회식 갑질도 여전해요? 요즘에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직장인들에게 송년회는 선택이 아닌 의무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11월 1일부터 이제 12월 15일까지 이 한 달 반 동안 저희한테 들어온 회식 갑질 제보가 23건. 그리고 이틀에 한 건꼴로 네,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회식 갑질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하는 사람이 한다고. 네. 11월에 들어온 이제 관리사무소 사례인데요. 관리소장이 이제 본인 자동차 청소나 광을 내게 하는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사적 지시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예. 네, 이분이 회식에 불참하면 내년 재계약은 없다. 그리고 일이 힘들어지게 하겠다라고 이제 입버릇처럼 매일 협박을 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회식 자리를 갔더니 직원들에게 술값을 내라고 또 강요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거죠. 네. 네. 장기자랑도 여전해요? 장기자랑은 저희 제보 중에서 한 군데 있었는데 재미있었던 건 공공기관이에요.
이 공공기관 저희가 직장갑질 119 출범 초기에 한림대 성심병원의 선정적인 장기자랑 이거 알리면서 저희 병원도 장기자랑 없어졌어요. 이런 제보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올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회사 단합대하면서 과별로 장기자랑을 준비하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아니 이거 좀 부당한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자율이다. 안 해도 된다. 근데 그 과의 책임자인데 회사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시키는데 안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제보가 왔습니다. 여전하다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의 회식 갑질에 대한 특별한 무슨 규정이 있어요? 이제 올해 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매뉴얼인데요. 보시면은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한 사건이 이제 또 사례로 있었고요. 회식 자리에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나 종이를 던지면서 모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사례를 수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판례가 나온 것도 있는데요. 이 회식 갑질에 대해서 사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인데 서울고등법원에서 회식 강요로 인해서 이 피해자분이 위염, 불면증, 두통 같은 이제 증상이 생겨서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성 노동자에게 사측이 3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나왔고요. 이제 회식 문화를 이제 아직도 유지하는 그 조직에서는 이 판결이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판결까지 있다. 네. 회식 강요하게 되면 그거는 범죄다. 네. 자, 이제 한마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됐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18년에 비해서 그나마 19년은 좀 좋아졌다고 봐야 합니까? 저희가 같은 기간 2018년 10월 그리고 2019년 10월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갑질 지수라는 것을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그중에 사람들 앞에서나 온라인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다가 작년에는 42점이었는데 올해는 29.9점으로 12점 감소를 했고요. 많이 줄었네요. 네, 폭언도 10점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회식도 10점이 줄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공공기관하고 대기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줄었고요. 네. 중소기업은 그대로거나 뭐 잘 모르니까 또 더 늘어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고서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은 확연히 좋아졌고 네. 중소기업은 아직 좀 여전하더라. 한마디로. 그게 아마 법을 알고 있다는 인식이 72%였거든요. 네. 그 28%가 중소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적발했을 때 제대로 처벌하는 사례들이 쌓여가면 점점 더 빨리 줄겠죠. 네, 실질적인 처벌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드물어서 사실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주변 직원분들도 이 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지만 본인한테 올 불이익 때문에 우려를 해서 불법에 눈을 감게 되는. 이거 법 자체의 그 처벌 조항의 한계도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몇 차례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사용자, 사장님이 괴롭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 등 특수 관계인이 가해자인 경우라면 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결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해자가 임원을 포함해 사용자라면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네, 규정을 하고 조사도 노동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조사가 미진하거나 사용자의 특수관계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노동행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갑질 피해자의 목소리에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한테만 신고하도록 돼 있는 거 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필요하다. 네, 또 그다음 그 노동부는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가해자다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해라. 그럼 우리가 처리하겠다. 근데 저희 제보는 뭐냐면 노동청에 갔더니 사장님 갑질은 어렵대요. 근로감독관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저희한테 제보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제 그 노동부 만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따끔하게 얘기했거든요. 약속대로 사용자가 그 갑질의 가해자거나 회사에 신고했는데 미진하게 진행됐거나 또는 이제 간접고용이나 특수고용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를 입증하기 어려운 논란이 있는 이런 데들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당연하죠. 또 하나는 괴롭힘을 신고를 했는데 증거가 확실하고 그렇다면 이런 데는 괴롭힘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권한이 근로감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는 수시감독에 들어가면 여기 괴롭힘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좀 사업주들 사이에서 좀 분위기가 조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직장갑질 119가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네, 올해 지금 저희가 온라인 모임을 7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노조가 된 데도 있고 지금 온라인 모임으로만 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뭐 간호조무사, 정비사, 미용사, 학원 강사, 무슨 보안요원, 뭐 회계 직원 이런 분들 업종별로 이런 분들의 온라인 모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스스로 권리를 찾아나가게 하는 운동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업종별 온라인 모임의 다기화, 그렇습니다. 활성화 네, 맞습니다. 이거로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업주나 직장 상사들 또 우리 사회 을들에게 한 말씀씩 하신다면. 네, 직장 갑질에 노출되어 있는 을들에게 지금은 바뀔 것 같지 않고 신고를 하면 힘들기만 할 것 같지만 결국 본인이 내는 목소리가 모여서 사회를 바꾼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소리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사장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재능 기부하는 스텝 140명을 상대로 올해의 속담을 하나 뽑았거든요. 그게 언덕은 내려다보더라도 사람은 내려보지 마라. 저희가 이게 뽑은 올해의 속담인데요. 함께 일하는 직원을 배려하고 존중하면 그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거든요. 당연하죠. 저는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나마 갑질 지수 조사해 봤더니 2018년에 비해서 금년이 한 10점씩 내려갔더라. 네.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좀 발견하고요. 더 열심히 합시다. 네.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 조은혜 노무사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